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한번 시작해 봅시다요. 자,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게 일반각이다. 두 번째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삼각함수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갑자기 궁금한데, 이 삐앙새? 각의 정의가 뭐고, 그럼? 각은 뭔데? 도형이, 지금 각인데, 응? 각은 뭘 각이라 할까? 참 어렵지. 내가 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각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아, 슬프다. 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 각이 뭐고? 에이, 농띠. 절레. 우리 빡현경씨, 각은 뭐고? 다이성? 앵글. 와우, 씨. 영화보니까. 자, 그럼 다시. 얘들아, 각은 도형이냐? 각은 도형이라고 생각한다. 손. 야, 놈들이 다 아니라 할 때 혼자 이해하는 저 용기. 도형이다. 각은 도형이다.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도형이 다각형 아니면 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도형, 그릴 도자의 형태, 그냥 그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도형. 한번 물어보자. 점은 도형이가? 선은 도형인가? 그래서 도형의 기본 도형이라 해서 제일 처음에 배우지 않나? 점, 선, 면 배우지 않나?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점은 도형이가? 기본 도형이라서 내가 금방 점, 선, 면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자, 다시 물어볼게. 점은 도형이가? 그럼 맞잖아. 기본 도형이라 해서 점, 선, 면을 배웠는데. 맞니? 자, 얘들아, 각도 도형이다. 자, 각의 정의다. 뭔 말이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다. 그게 각이다. 알겠지? 한 정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때까지 했던 30도, 45도, 46도, 47도 이런 거,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인 건 알고 가자. 각은 도형이야. 자, 그럼 각의 크기를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두 반직선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이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크기를 각의 크기라 불렀고, 이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들아, 30도를 한번 표현해 보자. 30도를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을 그려보래. 각을 한번 그려보래. 가면은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 왜? 30도니까는 적당하게 한 이 정도 이래 반직선 그리고 이 정도 그리면은 한 30도 정도 될 것 같지가 않지만은 그냥 그렇다 하자. 자,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각을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직선이 여러 개가 나와요. 맞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일 기준선을 하나 잡을 겁니다. 자, 갑시다. 자, 용어다. 자, 각을 표현할 때 쌤이 자, 두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크기를 각의 크기라 해. 그래서 제일 기준선을 잡을 거야.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시초선이라 합니다. 제일 기준이 되는 선. 한 정점으로부터 제일 기준, 각을 크기를 잴 수 있는 제일 기준이 되는 선.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 부른다고?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반직선을 이루는 도형을 각이라 했기 때문에 한 반직선, 제일 기준이 된 이 선을 우리 시초선이라 했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이 있겠네? 나머지 하나의 반직선. 자, 이 반직선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동경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 동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한 반직선을 동경. 그럼 이 두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고 있는 크기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만큼이 한 30도 정도 된대. 30도 정도가 된대. 그러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가리키고 있는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 몇 도? 30도라고 하면 이제 지금 큰일 나. 이게 왜 그러냐면 봐라. 이 동경이 자 항상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오면 항상 모든 것 선생님이 이해했지. 눈에 보인 대로 바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뭐든지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 이 동경이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시초선 기준으로 동경이 한 바퀴 돈 뒤에 30도만큼 더 갔다면 이건 몇 도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390도야. 여기까지 괜찮나? 만약에 이 녀석이 두 바퀴를 돌고 난 뒤에 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동경이 자 지금부터 우리 열어놓은 생각 동경이 몇 바퀴 돈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일 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쪽을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 부른다. 맞니? 시계 반대 방향. 이쪽을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방향이라 부르냐면 양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가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될까?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 두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세타도라고 하자. 자, 세타도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동경의 각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몇 바퀴 돈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경의 각의 크기는 얼마? 몇 바퀴 돈지 모르겠다. 360n 플러스 얼마다? 세타다라고 하면 되겠다. 당연히 n은 어떤 수로 표현돼야 됩니까? 정수로 표현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n이 0이면은 그냥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괜찮나? n이 1이면 한 바퀴 돈 뒤에 이렇게 갔으면 될 것이고, n이 정수라 했다. 그럼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양의 방향이 아닌 어느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뒤에 플러스 세타만큼 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일반각이라 하고요. 우리가 잘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60분법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표현했던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4분면각입니다. 4분면각. 자, 4분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로 가져와야 될까? 좌표계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을 무슨 축? X축. 세로축을 무슨 축? Y축이라 하고, 이쪽을 우리 뭐라 부르지? 제1사분면, 이쪽을 제2사분면, 제3, 제4사분면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좌표계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자? 시초선이라 할 거다. 뭐라고? 시초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각을 동경이 제1사분면 각이어야 돼. 자, 다시 동경이 제 몇 사분면 각이어야 된다고? 1사분면 각이어야 돼. 동경이 제1사분면 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타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작으면 돼? 90도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 안 되잖아. 얘도 아까 이야기했잖아. 몇 바퀴 돈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1사분면 각이거든. 1사분면 각은요. 항상 누구보단 커야 되고 0도보단 커야 되고 몇 도? 90도보단 작아야 되지만 몇 바퀴 돈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360n보다는 커야 되고요. 360n 플러스 얼마? 90도보다는 반드시 뭐 하면 될까? 작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번엔 제2사분면각입니다. 제2사분면각은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고 뭐보다는 커야 돼? 90도보다는 커야 돼. 단 이 동경이 몇 바퀴 돈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얼마? 360n 플러스 90도보다는 커야 되고요. 너는 360n 플러스 몇 도? 180도보다는 뭐 해야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제3, 4분면 각은 얘는 얼마?
180도보다는 클 거고요. 360엔 270도보다는 뭐 하면 될까? 작으면 되겠다. 이거 괜찮습니까? 자, 제4사분면각입니다. 제4사분면각은 당연히 270도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그리고 360도보다는 작을 때 이때는 제 몇 사분면? 제4사분면각이다 라고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동경이 몇 바퀴 도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야. 꼭 찍어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맞니? 자, 그래서 얘들아 화살표가 여기에 찍혀있대. 그럼 이 녀석이 그냥 바로 이렇게 갔는지 한 바퀴 돌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바퀴수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적인 각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두 동경의 위치입니다. 두 동경의 위치. 자, 두 동경의 위치다. 얘들아, 자, 그리고, 책에 보면 있을 거다. 97쪽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있는데, 이거 얘들아 다 외우는 거 아니야. 항상 눈을 이해하지만, 뒤에 가면 외울 거 많다. 삼각함수는 쌤이 눈을 이해하지만, 삼각함수는 역사야. 외울 게 너무 많다. 암기 과목이다. 기본적으로. 물론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외워야 될 게 많아. 그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외우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두 동경의 위치는 쌤이 이야기했지만, 얘는 뭘로 푸세요? 스토리로 푸시면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떤 스토리로 가져갈 것인지만 판단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자, 첫 번째요. 두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얘들아, 두 동경이 일치한대.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런 좌표기가 있으면 이 녀석이 알파이자 곧 베타가 될 거야. 요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으로 스토리를 만들 거냐면 이 두 동경을 더하는 것이 내한테 유리한 것인지 이 두 동경을 빼는 게 내한테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만 판단하면 돼. 요거 괜찮나? 자, 그러면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동경은 뭐 하시면 됩니까? 빼면 되겠네. 알파 빼기 베타래. 두 동경 일치한데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 그렇지. 몇 바퀴 도는지는 알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알파가 3바퀴 돌았고 베타가 2바퀴 돌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0도긴 해. 가시적으로 볼 때 0도야. 맞지? 자, 하지만 앞에 쌤이 누누이 이야기한 거잖아. 얘가 몇 바퀴 도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넌 얼마? 360n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두 동경이 한 직선상에 존재하고요. 존재하면서 방향이 반대야. 자, 그러면 작도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작도 해보면 돼.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녀석이 알파라고 해보자. 어휴.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뭐?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여기가 괜찮지?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얘들아. 한 직선상에 있으면서 얘들이 반대야. 자, 그럼 이 두 동경은 더하는 게 유리할까? 빼는 게 유리할까? 뭔가 이쁜 각이 나오려면 빼는 게 낫겠다. 왜? 이만큼을 간단하게 베타라고 이만큼을 알파라며 요것만 덜어내면은 평각이 돼버리잖아. 자, 그래서 두 동경이 반대라고 하면은 직선상에 존재하는데 반대라고 하면 두 동경은 뭐 하는 게 낫다고? 빼는 게 낫겠네. 그래서 얼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두 동경의 차는요. 얼마?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요. 플러스 몇 도? 180도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이번에 두 동경이 대칭인데 X축 대칭이야.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자, 그럼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내가 알파라고 하자. 그럼 이대로 대칭된 거니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될까? 베타라고 하면 되겠다. 요가 괜찮나요? 자,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뭐 할까? 같다라는 말이고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도 뭐 하다 말인 거지? 같다라는 말이겠네. 자, 그럼 다시 또 물어보자. 두 동경은 이 두 동경은 더하는 게 유리할까? 빼는 게 유리할까? 뭐 하는 게 뭔가 깔끔한 각이 나올 것 같아? 더하면 이만큼 각에다가 요만큼이 요 녀석이랑 같으니까는 이 두 동경을 더하면 일단 한 바퀴다.
요거 괜찮지? 아, 그래서 이 녀석은 두 동경을 더하는 것이 내가 계산하는데 좀 더 유리하구나. 한 바퀴라서 360도이긴 한데 각각 동경이 몇 바퀴 도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얼마? 360n 더하기 얼마? 360도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얘들아 외우는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이 내한테 더 유리한지만 확인하면 돼. 괜찮나? 자, 이번에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입니다. 자, Y축 대칭이면 동경을 또 작도해 봅시다. 작도해 보면 자, 이 녀석이 알파라고 하자.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이 녀석에 대하여 대칭, 이 녀석을 우리는 베타라고 하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 크기 같고요. 그럼 이 각 크기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간다. 이 녀석이 이만큼이 알파고 이만큼이 베타야. 몇 바퀴 돈지는 알 수는 없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시작. 더하는 게 유리할까? 빼는 게 유리할까? 더하면 무슨 각 돼버리기 때문에? 편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얼마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몇 바퀴 돈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편각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마지막이다. 다섯 번째.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그러면 그대로 써보자. 너가 X축, 너가 Y축이라 하면 Y는 X 그읍시다. 자, 그러면 동경을 두 동경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만큼이라는 알파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대로 접혔는 이 녀석이 우리는 뭐가 될까? 베타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Y는 X에 대해 대칭됐기 때문에 이 각 크기 같고요. 이 각 크기 같겠네요. 자, 그리고 이만큼이 우리는 알파, 이만큼이라는 뭐? 베타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지? 자, 보자 또. 더하는 게 유리할까? 빼는 게 유리할까? 더하는 게 낫겠다. 더하면은 몇 도 되니까? 그래서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바퀴 돈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90도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래서 얘들아 두 동경의 위치는 외우는 거 아니야. 작도해보고 이게 더하는 게 유리한지 빼는 게 유리한지만 내가 확인만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60부각입니다. 1도, 2도, 3도, 4도. 자, 그랬을 때 각을 제일 처음에 기준을 하기 위해서 시초선이라는 선을 기준적으로 먼저 하나 잡을 겁니다. 각을 제일 처음에 크기를 잴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선이다. 괜찮나요? 자, 그럼 왜? 시초선이 잡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30도 그려봐 라고 하면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은 자리 그릴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시초선이 없다면은 얘들아 지금부터 30도 그려봐 라고 하면 마음대로 다 그릴 거야. 이렇게도 그리고 V도 그렸다가 산 모양도 그렸다가 다 표현이 가능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을 우리는 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나머지 한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하고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요. 자, 동경이 몇 바퀴 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60n 플러스 세타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4분면 각입니다. 4분면 각도 쌤이 이야기했지만 동경이 몇 바퀴 돈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몇 바퀴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360n 더하기 이제 4분면 각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 두 동경의 위치입니다. 두 동경의 위치는 첫 번째 작도하시고요. 두 번째 더하는 게 유리한 건지 빼는 게 유리한지만 내한테 뭐 하면 돼?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호도법입니다. 자, 호도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할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될 새로운 각의 표현 방법이다. 오케이? 괜찮나요? 자, 첫 번째. 호도법입니다.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호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할 거라 했거든. 자, 그럼 어떠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있다고요? 자, 원이 이렇게 있다면 자, 원의 중심 반지름 이렇게 있을 거다.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반지름 길이가 이 녀석이 R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반지름 길이와 뭐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가 같아지는 이 녀석이 R이 되는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어떤 이 지점을 이었는 이 두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를 지금부터 우리는 자연수로 1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지금 간다. 반지름 길이와 뭐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그때 두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자연수 1이라고 하고 정확한 표현으로는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는 뭐 라디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뭐 생략한다. 그냥 1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자연수야. 그냥 1. 오케이. 괜찮지? 자, 그러면은 왜요? 그냥 그렇게 정의하는 거야. 각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중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졌을 때 그때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부터 뭘로 정의하자고? 숫자 1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이것을 우린 지금부터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한다 해서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도 저번에 이야기 안 해줬나? 2020년도 3월 한 말쯤이었던 것 같다. 그때 네이버 실검 1위가 뭔 줄 아나? 1라디안이었다. 2020년 3월. 신기하지? 2020년, 2019년도구나. 아니다. 2020년도, 맞다. 20년도가 뭐가 발생했을 때고? 그렇지.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제 고3 올라가면 3월 모의고사를 치거든? 근데, 그때 이제 3월 모의고사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지 않냐. 그래서 시험지를 그냥 배부를 했어요. 학교에 시험을 못 치니까는. 근데 이것들이요. 그때 모의고사 23번 문제, 22번 문제. 22번 문제가 1라디안 문제였거든. 이것 때 네이버에서 전국적으로 다 1라디안 검색을 한 거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어지간해 갖고 네이버 실검 1위가 1라디안이 나올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얼마나 순식간에 애들이 검색을 했으면. 그래갖고 1라디안 문제가 나왔다. 실검 1위가 1라디안, 2번이 라디안. 뭐, 난 앉아 보면서, 뭐지? 갑자기 난 라디안이라는 어떤 가수가 어디 사고 친 줄 알았다니까. 자, 하여튼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 한다. 괜찮나요? 자, 왜 이래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 뒤에 이제 삼각함수라든지 여러 가지의 각을 표현하는데, 얘가 이렇게 각을 표현해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 우리는 기본 단위는 1라디안이라 했다 하자. 자, 그럼 생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자꾸 몇 도, 각이라면 몇 도가 떠오를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몇 도를 라디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괜찮지? 자, 그럼 간다. 얘들아.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같아졌을 때 1라디안이야. 그러면 어차피 호의 길이랑 원에서 중심각 크기는 비례하거든. 그러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더블이 됐을 때는 몇 라디안이라 하면 될까? 자, 다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됐을 때 1라디안이라 한다. 자, 그럼 이 녀석이 더블이 돼서 반지름 길이가 하나 더 가서 이만큼 각의 크기는 얼마라 부르면 될까? 2라디안이겠네. 왜? 이 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고 이 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라디안일 거 아니야. 호의 길이가 2배가 될수록 중심각 크기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배경 지식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왜?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다 뭐 한다고? 비례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는 호의 길이가 더블이 된과 동시에 중심각 크기도 몇 배가 된다고? 2배가 되겠네? 그럼 좋아. 자, 그럼 간다. R일 때가 1라디안, 2R일 때가 2라디안, 그럼 3R일 때는 3라디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한 바퀴는 원주 한 바퀴는 반지름이 R일 때 한 바퀴는 얼마지? 아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자, 원주는 얼마냐? 원주의 길이가 얼마야? 원의 둘레가 얼만데, 그러면? 뭐야?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원의 둘레. 2파이 R. 원주가 2파이 R이야.
자, 다시 간다. R일 때 1라디안, 2R일 때 2라디안, 2파이 R일 때 몇 라디안? 다시 잘 들어. 호의 길이가 R일 때 몇 라디안? 1라디안이야. 2R일 때, 와, 슬프다. 2라디안이야. 한 바퀴가, 원주 한 바퀴가 얼마나 했지? 2파이 R이야. 가면, 몇 라디안? 좋아요. 2파이 라디안이다. 맞니? 여기까지 괜찮나? 얘들아, 자, 간다.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 2파이가 몇 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는 60분법 각으로 표현하자면 몇 도랑 같은 거라고? 180도랑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각을 다 뭘로 표현할 거라고? 파이로 표현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고교 과정, 졸업할 때까지 배워야 될 무리수 5개를 다 배웠다. 첫 번째 우리 무리수 뭐 배웠지? 그렇지. 루트 2. 무리수잖아. 자, 두 번째는 무리수 뭐 배웠어? 그렇지. 저 앞에 배웠잖아. 로그 2 이런 거. 또 뭐 배웠지? 또 무리수 뭐 배웠어? 제일 먼저 배운 게 수학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운 무리수 있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걸? 문자형 무리수 파이. 나중에 너희들 미적분 2 배우게 되면 자연대에서 익스포넨셜 같은 이런 형태 문자형 무리수들 또 있잖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루트 말고 1학기 때 말고 2학기 때 배웠잖아. 누구고? 슬프다. 맞니? 그리고 마지막 무리수 배웠다. 누구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무리수. 1도, 2도, 3도 이게 다 무리수네? 왜? 180도가 파이라면서 그럼 1도는 뭔데? 180분의 파이 아니야? 파이가 무리수라면서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될 무리수 마지막 이제 라디안각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쭉 했네. 자, 그럼 얘들아 가자. 파이가 180도래.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빨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6분의 파이는 몇 도야? 4분의 파이는 45도. 3분의 파이는 60도. 그래서 지금부터 사인 3분의 파이 값은 얼마인 거야? 60도니까 얼마야? 맞나? 괜찮나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다 삼각함수를 라디안 각으로 표현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첫 번째 라디안 각을 우리가 이제 배웠네요. 두 번째 봅시다. 부채꼴. 부채꼴과 호, 그리고 넓이입니다. 자, 보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 호의 길이가 R일 때 1라디안, 호의 길이가 2R일 때 2라디안. 여기가 괜찮나? 자, 그러면 갑시다. 부채꼴 이렇게 그었는데 이게 반지름, 이 각을 세타다. 그리고 이 세타는 라디안 각이야.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여기가 괜찮나요? L이 R일 때 몇 라디안? 1라디안. 그럼 1일 때 R일 때 R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R이고 너가 2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R이 돼야 된다. 맞니? 자, 중심각이 3이면 넌 몇 R이 돼야 돼? 3R이 돼야 돼. 여기가 괜찮나? 호의 길이가. 자, 그러면 L, 호의 길이는 누구랑 같다고?
R 세타, 즉 얼마?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의 곱이랑 같습니다. 요거 괜찮나?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다. L은 얼마? R 세타. 두 번째. 자, 두 번째 봅시다. 부채꼴의 넓이다.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배웠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또는 2분의 1 R L이라고 배웠네? 맞니? 자, 2분의 1 RL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위에서 L이라는 녀석은 뭘로 배운 거지? R 세타다. 이때 세타는 무슨 각이라고? 라디안 각, 중심각인데 라디안 크기 각이야. 라디안 높이는 각이야. 자,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게 왜 우리가 푸는데 유리하냐면 간단하게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자, 반지름기가 2이고 너가 30도짜리 부채꼴 넓이 구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으면 파이 R 제곱 4파이 곱하기 360분의 무슨 각? 중심각. 요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삥뽕 하면 얼마냐? 12. 그래서 너는 얼마지? 3분의 파이다. 요렇게 표현을 했네. 요거 괜찮나? 근데 이 녀석을 내가 지금 무슨 각으로 바꿀까? 라디안 각으로 바꾸자. 30도를 라디안 각으로 바꾸면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라 쓰면 되겠네? 이 녀석이 얼마라고? 6분의 파이가? 자, 그럼 너는 넓이 S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요거 괜찮나? 그래서 얼마? 2, 2는 4, 3. 그래서 얼마? 3분의 파이. 요렇게 표현이 가능해진다. 라디안 각 쓰는 이유다. 편해서다. 요거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와 넓이. 우리 새로운 식을 배웠다. L은 R 세타. 그리고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이때 세타는 무슨 각으로 표현한다고? 라디안 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네요.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앞에 가서 바퀴수를 이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360n이라고 표현했다. 맞죠? 자, 근데 우리 한 바퀴는 몇 도였지? 360도. 이것을 우리는 호도법으로 라디안 각으로 표현해보자. 얼마야? 2파이였다. 맞죠? 2파이였다. 맞니? 2파인데 바퀴수 n 붙이니까 2파이 n 적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몇 바퀴 돈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n파이라고 하면 되겠네? 왜? 2파이가 한 바퀴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삼각 함수입니다. 자, 세 번째 삼각 함수다. 보자. 자, 함수니까 당연히 우리 어디에 가져올까? 좌표계로 가져오자. 자, 좌표계로 가져옵시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X축. 그리고 이 녀석을 Y축. 괜찮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자. 반지름 길이가 얼마짜리인? R짜리는 원을 그립시다. 자, 원의 중심이 0,0이다. 반지름이 R인. 그럼 간단하게 우린 이런 것도 안다.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의 제곱이랑 같구나? R의 제곱이랑 같구나. 이거 괜찮나? 자, 그랬을 때 임의의 동경을 하나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원주상의 점을 임의의 점이라고 잡자. 자, 요 원주상의 임의의 점을 우리는 좌표계로 가져왔기 때문에 난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냥 x, y라고 쓰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 녀석 길이를 우리는 뭐라 부르고? r이라 부르고요. 이 각의 크기를 나는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다 내리면 이 녀석 길이가 뭐가 되고? x가 되고 이 녀석 길이가 뭐가 되는겨? y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지금 각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삼각 함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r분의 y다. 자,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X분의 Y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X와 Y 좌표에 따라서 사인 값과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바뀌어버린 이 구조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르자? 삼각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자. 괜찮습니까? 자, 그럼 생각. 얘들아, X, Y는 길이가 아니야. R은 무조건 양수다. 왜? 반지름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R은 길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쟤는 양수야. 근데 X하고 Y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 좌표야. X, Y는 좌표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좌표란 말은 다른 말 없고 이 Y와 X와 XY는 양수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고? 음수도 될 수 있대. 그래서 4분면의 좌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수도 될 수 있다고? 음수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일단 큰 틀로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찾아보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제 R과 XY에 대한 관계를 알아봤다. 자, 그럼 이제 시작. Y는 뭐라 부르면 될까? R 사인 세타라 하면 되겠다. 자, X는 뭐라 부르면 될까? R 코사인 세타라 하면 되겠다. 자, 뭔 말입니까? 얘들아, 어차피 이 XY라는 좌표는 원주상의점이야. 여기가 괜찮나? 자, 그럼 이 XY를 이 원의 방정식 안에 집어넣으면 참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집어넣는다. 너도 집어넣으니까는 X에다 집어넣으니까 값이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는 X에다 집어넣으니까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뭐입니까? R제곱입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얘들아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적을게. 자, 사인 세타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제곱이라 표현하면 되는데, 자, 얘들아 우리 이때까지 A 곱하기 A는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원래 이 녀석을 표현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근데 이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자, 간다. 얘들아, 세타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각을 표현한다 했지? 라디안 각을 표현할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을 제곱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각을 제곱을 한지 전체를 제곱한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표기는 사인 제곱은 여기다가 어디에 쓸 거냐면 사인 녀석을 두 번 곱한 겁니다. 이 각의 값을요.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 괜찮지? 그러면은 이 녀석의 의미는 뭐라고? 사인 세타를 몇 번 곱한 거라고? 두 번 곱한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절대 0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나눠도 되겠네? 그래서 나누어서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항상 얼마다? 1입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다면은 사인 제곱값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된다고?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경지시를 한다. 반드시 외워야 될 거고 문제에서 주지 않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써야 되는 식이다. 요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X가 누구냐면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다. 둘이 나누래.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누구랑 같다고? 코사인 세타분의 누구랑 같다고?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배경지식이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말이다. 요거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은 얼마다? 1이다. 자, 두 번째 탄젠트는 누구랑 같다고? 코사인분의 뭐랑 같다? 사인이랑 같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요거 괜찮습니까? 진짜. 자, 두 번째입니다. 삼각함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뭐냐면은 삼각함수의 4분면에 따른 자, 부호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얘들아, 제1사분면은 양수다. XY 좌표가. 맞지? 제2사분면은 음수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제3사분면은 음수다. 여기까지 괜찮나? 제4사분면은 음수다. 자, 뭔 말이냐면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라는 말이야. 자, 생각.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 판별할 거야. 자, 근데
R은 고민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왜? R은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자, 사인은 Y다. 코사인은 X고 탄젠트는 X분의 Y야. 그래, XY라 생각하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XY가 부호가 같은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야. 자, 그 말은 즉슨 여기가 탄젠트 양수, 여긴 또 탄젠트가 양수야.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 탄젠트, 여기도 탄젠트 양수야. 맞지? 자, 그리고 Y가 사인이기 때문에 Y좌표가 양수인 데는 다 사인은 다 양수야. 맞지? 자, 그 말은 여기 Y좌표가 양수니까 너 사인 양수야. 너 Y좌표 양수니까 사인이 양수야. 이거 괜찮나요? 자, 그리고 코사인은 X다. 맞니? 그럼 X좌표가 양수인 자리는 무조건 코사인 다 양수야. 그럼 여기도 누구도 양수야? 코사인도 양수고, 양수니까 너 코사인도 양수야. 이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양수가 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다 적어봤다. 자, 그래서 제1사 보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상관없이 다 무슨 수였어? 양수였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을 우리는 전체 다라고 해서 올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제1사 분면각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상관없이 다 무슨 값이라고? 상관함수 값은 다 양수야. 제1사 분면각이면 제2사 분면각이면 사인은 무슨 수? 양수. 탄젠트, 코사인은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되겠네. 제3, 4분면은 누구만 양수라고? 탄젠트만 양수야. 그럼 사인, 코사인은 무조건 다 무슨 수? 음수가 되겠네. 괜찮지? 제4, 4분면각이면 코사인만 뭐라고? 양수야. 그럼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는 무슨 수라고? 음수가 된단 말이겠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1, 4분면부터 4, 4분면까지 때는 바야흐로 20세기 때 내가 너희 때다. 내가 너희 너 중3 때 배웠는데 이거를. 잠깐 우리 나 때만 하다도 이때는 이래 배웠거든. 얼싸 안코라고 배웠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는 뭔가 조금씩 바뀌더라고. 얼 스타크래프트, 얼 산타크로스, 상관없다. 나랑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얼싸탄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의 부호를 상각함수 값에 부호 판별할 때 쓰는 건데 싹 중요하다. 뒤에 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 싶으면 반드시 외워라. 마지막 부호 판별할 때 써야 될 거니까. 자, 그래서 1, 2, 3, 4분면 어떻게 외운다고? 얼싸탄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4분면에 대한 부호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러면은 쌤이 지금 어디까지 쭉 설명을 했냐면요. 저 내용이 109쪽까지 쌤이 쭉 설명을 했거든. 자, 그러면은 109쪽까지 상관함수 내용 끝.